슬기, 갑질이 된 호의? 레드벨벳 슬기에게 갑질 논란이 생겼습니다. 지난 14일 콘서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슬기는 멋진 시스루 상의와 블랙 데님의 하이힐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만에 도착한 슬기는 하이힐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해당 운동화는 레드벨벳 스태프의 운동화였고 슬기의 하이힐은 스태프가 신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에 몇몇 네티즌들은 슬기가 불편한 하이힐을 스태프의 편안한 운동화와 바꿔 신은 것 같다며 갑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슬기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죠. 슬기는 공항의 일로 매니저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연습을 하다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난 슬기는 굽 높은 하이힐이 아니라 괜찮을 줄 알고 여분의 운동화를 못 챙겼는데 매니저가 걷기 힘들어하는 슬기를 보고 공연에 무리가 갈 것 같아 공항을 나갈 때까지만 신발을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하죠. 슬기는 발이 아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며 실망하셨을 분들과 마음이 상했을 매니저님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과문에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매니저로서 꼼꼼함과 배려로 보이고 프로 정신마저 느껴지는 배려인데 이걸 갑질 프레임으로 볼 수 있냐고 따지며 관계자들에게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슬기여서 이번 논란이 안타깝다고 말했죠. 또 다른 익명의 여성 아이돌 매니저도 당연히 매니저로서 매니저의 일을 한 것이라며 슬기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6위 아이들 슈아 열애설? 최근 클락션으로 멋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의 슈아가 대만의 배우 가진동과 열애설이 났습니다. 대만의 배우 가진동은 국내에서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남자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두 사람의 열애설이 난 이유는 인스타의 댓글 때문이었죠. 지난 16일 슈아는 SNS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Hey, I love you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게시글에 대만 배우 가진동이 의미심장한 이모티콘 댓글을 남겼죠. 슈아가 지난달 대만에서 가진동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서 몇몇 사람들이 열애설을 제기했는데요. 슈아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빠르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대만 배우 가진동 역시 해당 댓글에 대해 대만의 연예 매체를 통해 지나가는 댓글일 뿐인데 심력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던 가운데 아이들은 이번 컴백 앨범 아이스웨이가 추동 판매량 102만 장을 기록하면서 3연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는데요. 별것 아닌 댓글을 보고 루머를 만드는 것보다 기록을 세워나가는 아이들을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 스트레이키즈는 계속된다. 19일 새로운 미니 앨범 에이트로 컴백한 스트레이키즈는 컴백 직전 팬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바로 전원 재계약 소식이었죠. JYP는 스트레이키즈 컴백 전날인 18일에 내년 초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스트레이키즈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JYP는 전방위적인 콘텐츠 추진력을 이어가며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의 환한 미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은 컴백 기자간담회에서 전원 재계약에 대한 비하인드를 이야기해주었죠. 멤버들이 다 한마음 한의견으로 재계약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늘 스트레이키즈에게 좋은 서포터를 해준 스테이와 회사 식구분들 덕분에 함께 하고 싶다는 상상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원 재계약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죠.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스트레이키즈는 타이틀곡 칙칙붐으로 컴백했는데요. 빌보드 200 5연속 1위의 신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4위 얼굴 부상당한 규리. 지난 13일 카라의 리더 규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리는 광대골절 및 안화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부터 회복까지 4-5주 정도 소요된다는 소식이었죠. 규리는 SNS를 통해 수술이 잘 되었다며 걱정 말라는 씩씩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소식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규리의 부상이 성형수술을 한 것이다, 교제 폭행을 당한 것이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규리와 소속사 측은 규리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입히는 내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규리의 부상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카라의 컴백 때문인데요. 카라는 오는 7월 24일 스페셜 디지털 싱글 아이도 아이도로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규리는 부상 회복을 위해 이번 컴백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컴백이 더욱 특별한 이유에는 16일에 선공개된 헬로가 있는데요. 선공개곡 헬로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하라가 생전에 녹음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죠. 원래 이 곡은 2013년 발매된 카라의 정규 4집에 수록 예정이었으나 미발매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던 하라의 녹음이 이번 컴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었다고 하죠. 덕분에 하라까지 포함된 카라의 6인 완전체 곡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규리가 건강히 회복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카라 멤버들과 함께 헬로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3위 세븐틴 곡을 AI로 작사했다고?
지난 14일 세븐틴의 우지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븐틴의 모든 음악은 인간 창작자가 작사 및 작곡합니다. 우지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의 BBC에서 쓴 기사 때문이었죠. BBC는 최근 뮤비 제작 작사까지 K-팝의 AI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며 세븐틴을 비롯한 유명 스타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가사를 쓴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BBC는 세븐틴의 최근 발표곡인 마에스트로를 언급하며 뮤직비디오엔 AI로 생성한 장면이 등장하고 가사 중에도 AI의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 근거로 우지가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한 발언을 들었는데요. 우지는 당시 AI를 가지고 실험해봤다 라고 했었죠. 정확히는 AI로 작사 작곡은 당연히 해봤다. 기술의 발전을 불평만 하기보다는 같이 발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AI로 작사 작곡 연습도 해보고 단점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장점은 무엇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AI 툴을 통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지 이를 실제 작업물로 옮겼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BBC는 이 말을 두고 세븐틴이 음악 산업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듯이 보도를 한 것인데요. 우지는 이를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보도를 발견한 세븐틴의 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BBC는 세븐틴의 AI 작곡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세븐틴의 멤버 우지는 AI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내용을 추가했으며 기사 마지막에 이 기사는 K-팝 업계에서 AI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븐틴은 최신 앨범 수록곡을 쓸 때 AI가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되었다고 붙였습니다. 2위 뉴진스 표절 논란. 영국의 밴드 샤카탁이 뉴진스의 버블검이 자신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버블검이 공개되었을 때 몇몇 네티즌들은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의 팬들은 샘플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몇몇 작곡가들은 표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원곡자인 샤카탁 측은 지난 6월 17일 버블검이 Easier Said Than Done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죠. 샤카탁 측은 첨부된 문서를 통해 작곡상 동일한 리듬과 음을 포함하고 독특한 멜로디 후크가 같다, 전자기타와 베이스 사용 등이 유사하다, 리듬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두 곡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증명된다. Easier Said Than Done의 템포는 약 104bpm, 버블검은 약 105bpm으로 거의 비슷하다, 매우 유사한 화성을 선택했다 등을 무단 사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어두어는 표절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었는데요. 어두어는 샤카탁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버블검 작가 퍼블리셔의 법무팀에서 바로 회신했다고 했죠. 어두어는 버블검에서 샤카탁의 작곡을 무단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출해줄 것을 샤카탁 측에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나 샤카탁 측에서는 6월 21일에 리포트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어두어는 7월 18일까지 리포트가 오지 않았다고 하죠. 어두어는 표절을 입증할 리포트를 문제제기 당사자가 보내야 하며 샤카탁 측에서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7월 20일 샤카탁 측에서는 SNS를 통해 간략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샤카탁 측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음악학자를 고용하였으며 차후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위 파리올림픽 성화봉송. 파리올림픽의 성화봉송으로 난리가 난 K-팝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성화봉송에 주자로 참여했죠. 진은 리볼리 거리 교차로에서 카루젤 광장까지 성화를 운반하였고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앞에서 다음 주자에게 횃불을 넘겼는데요. 진은 이번 성화봉송을 하며 지난 7일간 온라인에서 총 600만 건 이상의 언급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고 하죠. 외신들도 진의 성화봉송 소식에 난리가 났는데요. 프랑스 주간지 파리스 매치는 진의 전 세계적인 유명세에 한 번 더 감탄했으며 미국 최대 통신사 AP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성화봉송 주자로 방탄소년단 진을 소개하였고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역사적인 성화봉송 주자를 말하며 방탄소년단 진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와 함께 언급하였죠. 진은 소속사를 통해 성화봉송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는데요. 팬들이 있었기에 멋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뜻깊은 순간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백기를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한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2024년 7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